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뭐가 저렇게 많은가? 네. 10월 28일,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월요일날 수업합니다. 네, 민법이 항상 월요일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개사 수업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오늘까지 목요일날 하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험 볼 때까지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오늘은 우리 소멸시효제도죠. 49페이지죠. 어딘지 잘 모르시네요. 네. 소멸시효제도입니다. 맞아요? 네. 네. 제가 체크해 놨으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소멸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소멸이란 말은 알겠죠? 소멸이다, 소멸. 뭔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 시효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시효는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네. 이건 시는 아마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고, 효는 무슨 뭐 효과, 효력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시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걸 줄여서 시효.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긴대요. 그걸 시효다라고 하는데, 이 시효 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는 두 가지입니다. 자,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가 있고,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권리를 취득할 때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하죠. 그죠? 네, 법률 행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 결과. 즉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권리를 이전해 줬을 때 내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인데, 법률 행위를 하지도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래요. 자, 여기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그 법률 효과는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다. 그래서 소멸시효 이렇게 얘기하고요. 취득시효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어떤 효과요?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렇게 부르는데, 취득시효는 우리 물권법에서 배우고 총칙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 취득시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권법에서 한 문제 정도 거의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소멸시효다 이게 이제 총칙에서 나오고요. 총칙에서 이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긴다의 의미에 시간이 경과된다. 이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짧은 시간이 조금 경과됐는데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진 않을 거 아니냐고요.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데 짧은 시간이 경과돼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하는 일은 없겠죠. 그럼 이 시간은 아마 장시간이 흘렀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장시간이 흐르는데 어떤 상태에서 흐르냐면은 소멸시효는요. 권리자가 있고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가 가능한 상태인 거야.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소멸시효 제도고요. 그럼 취득시효는 그 반대겠죠. 그렇습니다. 취득시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효 그래요. 이것도 취득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현재 무권리자가 무권리자요. 권리자도 아닌 자가, 그럼 무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 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걸 취득시효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여기 놔두고 잠깐 고개 돌렸다가 고개 돌리니까 물건이 소유권이 없어지더라.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요거만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운다 그랬고요. 요쪽 부분은 어디서 배운다 그랬죠? 물권법에서 배운다고 얘기했죠. 이제 지금서부터 이걸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셨으면 필요한 거 다 하신 거예요. 제대로 안 들으셨으면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필요한 거 지금 다 못한 겁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누가요? 권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권리를 소멸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예, 요건 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어떤 의명이 남아있을 때 그게 요건이야. 설명 속에서 요건이 다 들어갑니다, 항상. 자, 뭐라고 얘기했죠? 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시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소멸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했죠? 자, 그래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권리자가 권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겠다. 그렇죠? 그럼 세상의 모든 권리가 다 행사하지 않고 장기화되면 소멸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즉 모든 권리가 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도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더 많을까요? 걸리지 않는 권리가 더 많을까요? 이건 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훨씬 많아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그거 다 암기해야 돼요. 실제로 다 암기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10년짜리, 소멸시효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20년짜리 다 암기해야 되고 거기서도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아주 간단하게 암기시키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여기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들 그렇습니다. 이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요거 빼고 나면 다 걸린다 그런 얘기죠. 자, 그거는 어디서? 요거 소멸시효 기간에서 공부해야 돼요. 이걸 소멸시효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이 지나야 소멸하느냐? 예, 소멸시효 기간. 그러고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할 거냐? 소멸시효를 언제를 시작점으로 할 것이냐? 이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산점이 언제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죠. 이때부터 기산하는 거야. 왜요? 할 수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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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하고 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이게 이제 소멸시효에 뭐가 된다고요? 기산점이 된다. 그럼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 얘기죠. 권리가 소멸하는데 여기도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이거 암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다음 과정에 제가 암기시킬 건데요. 암기시키는데 아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무조건 암기해야 될 거 있으면 쉽게 암기하는 코드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번 과정은 제가 복습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 그랬어요. 이게 학습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보고서 그냥 보다가 시간 되면 그냥 쉬다가 끝나면 가시고 그렇죠? 언제까지요? 다음 시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11월 달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서 가지고 암기시킬 거, 줄칠 거 이렇게 쳐드리는 겁니다. 이번 과정에 잘 들었으면 그때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요. 다시 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이거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대표적인 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지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형성권, 그 다음에 상린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린권은 일종의 이게 소유권의 일부인데 지금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상린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 중에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이걸 점유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이 물건이 누구 걸까요? 제 소유겠죠? 예, 이 물건이 제 소유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돈 주고 샀을까요? 아니면 집사람이 그냥 집에 갖다 놓고 제가 들고 차고 나왔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뺏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뺏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점유 침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물건은 제가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를 하든 소유권 없이 지배를 하든 저의 이 지배는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점유권을 보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점유권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그걸 권리로 인정해 준 게 뭐라고요? 점유권이다. 제가 이 시계를 여기다 두고 갑니다. 두고 갔는데 여러분 중에서 제일 나중에 나간 수험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포 교수 시계 놔두고 갔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저거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걸 잊어버릴까봐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동이네. 그리고 팔에다 차고 다니는 겁니다. 다음 주 저 만날 때까지요. 지나가다가 누가 물어보는 거야. 그 시계 네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 거 아니야. 그럼 누구 거냐? 이거 우리 민포 교수 거야. 근데 왜 네가 차고 있어? 내놔. 그럼 뭐라 그래요? 풀러줍니까? 안 풀러주죠. 이거 뭔데? 그러죠.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사용수익권이에요?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이라고요. 그분한테는 소유권도 없고 사용수익권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점유권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점유권은 말이죠. 그냥 지배하고 있으면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는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고 내가 지배를 상실하면 몇 년 있다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상린권이다 라고 하는 건 인접 토지 소유자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다라고 해서 이건 소유권이에요. 그냥. 소유권은 시효로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놔둔다고 해서 내 소유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항구불변의 영원한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일은 없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냥 잘 들어봅니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취득 시효를 완성시키면 그 사람이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소멸하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일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나 제척기간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다. 이 제척기간은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을 법으로 딱 강행 규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권리의 존속 기간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나 제척 기간이나 개념은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걸 분리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를 분리한다고요? 제척 기간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분리한다. 아시겠죠?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기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해서 제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하고 제척 기간의 의미는 법적으로 봤을 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척 기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 아시겠죠?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 제척 기간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소멸시효하고 제척 기간을 비교하는 게 간혹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건 지금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우니까 이거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형성권은 언제나 제척 기간 대상이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우리 민법에도 제척 기간은 뭐고 소멸시효는 뭐다라고 하는 일반적 규정은 없어요. 다만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제척기간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도 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 구분이 어려워. 학자들도 구분이 어려우니까 이거 구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구분하면서 가끔 시험에 한번 내는데 5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만 비교할 줄 알면 무조건 이건 한 문제 맞히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암기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으로 딱 정해진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암기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형성권, 상민권, 점유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담보물권 할 때 담보, 이게 뭔지 아세요? 담보, 담보물, 담보물권. 이거 다 다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단어가 담보라고 하는 것과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건 다 개념이 다른 것들입니다. 보실래요? 담보는 뭐예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담보라고 하는 말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갑하고 을이 갑에게 2억을 빌려줍니다. 그냥 안 빌려주죠? 어떻게 받을 줄 알고 2억을 그냥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러한 부동산이나 기타 자기 재산을 뭘로 맡겨요?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담보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집 사시면서 은행에 담보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담보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담보는 갑이 만약에 돈을 빌려놓고 갚기로 한 날 갚지 않으면 이 사람 보고 네가 이거 매각 통해서 가져가도 좋아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담보인 거야. 그러니까 담보는 뭐에 약자냐면 채무의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갑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매각을 해버리죠. 경매를 해버리는 거야. 경매를 해서 그 경매 대금에서 자기 받을 돈을 그냥 변제 충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결국은 갑의 채무의 변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부담하는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물건으로 제시되면 담보물이 되는 겁니다. 물건으로 제시됐으니까 담보물이죠. 사람이 이걸 담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사람이 보증하면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그 물건을 뭐라고 불러요? 담보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 담보물은 이 사람 소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냐고 담보를 제공해놓고 이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럼 마음대로 경매도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 사람에게 권리를 하나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 담보물권은 다른 거죠. 담보 의미를 아셔야 되고 담보물은 누구 권리에 속해? 갑의 권리에 속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얘한테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얘한테 만들어 줬다. 그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저당권이다. 동산에 관한 권리면은 질권이다.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면 질권이다. 질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질권? 질권은 원래 부동산은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질권은 원래 옛날에는 전당권이었었어요. 전당권 아세요? 전당포? 전당포 아세요? 네, 전당권이었다고 처음에는. 전당권. 이게 이제 질권으로 바뀌었어요. 이 질이라고 하는 건 붙들어 놓는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을 붙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질이라고. 처음 들어봐요, 인질? 인질은 지금 뭐야? 불법인 거예요. 인질이 붙들어 놓고 안 내보내주는 게 인질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힘이 약할 때 중국에다가 왕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왕족을 이렇게 보내놨죠. 까불지 않겠다는 의미로. 걔네들이 꼭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왕족을 데리고 가요. 그거 왜 들어가는 거죠? 인질 잡아놓는 거야. 까불면 얘 죽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인질이 불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만 붙들어 놓을 수 있다. 그 물건 중에서 뭐? 동산. 그래서 원래는 물질권이었다라고 하는데 촌스럽잖아. 인질은 없는데 앞에다가 꼭 물 붙일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냥 질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그 질이라고 하는 건 동산에 대해서만, 부동산은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당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동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질권이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유치권. 그래. 이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모두 다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건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이건 뭐만 대상으로 하고? 동산만 대상으로 하고, 이건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다 그 대상으로 합니다. 자,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다. 뭐 설정한다 그랬어요? 저당권. 돈을 빌리면서 동산을 담보로 맡겼다. 뭐 설정한다고요? 질권이요. 그럼 이거는 야, 나 돈 빌려주면서 내가 이거 설정해 줄게. 당사자가 합의로 성립하는 거야. 내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돈 가지고 올 때까지 너 가지고 있어. 이게 뭐죠? 질권이죠. 저당권은요. 내가 그냥 갖고 사는데 혹시라도 변제 기일에 내가 변제하지 않으면 네가 그냥 경매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저당권입니다. 근데 유치권은 그래요. 유치권은 우리 올림픽을 유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안게임을 뭐라 그래? 유치했다 그래요. 88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을 우리가 유치했다는 얘기하죠. 그 유치인 거야. 우리가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유치가. 이건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카센터에서 차를 고쳤대요. 아니면 세탁소에 가서 바지 세탁을 맡긴 거예요. 얼마 나올까요? 세탁소에 바지 세탁 맡기고 드라이하면 3,000원? 2,000원 하나요? 그죠? 세탁소에서 차 수리했어요. 많이 나와야 몇십만 원이야. 20만 원, 30만 원. 발전기 고쳐봐야 20만 원, 3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20만 원, 30만 원을 채무자가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30만 원 받기 위해서 소송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 받기 위해서 소송한다는 건 너무 우습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목적물 자체를 딱 유치해놓고 돈 받을 때까지 못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센터에다가 차를 갖다 맡기죠. 카센터에 차를 갖다 맡기고 수리가 되면은 수리비를 줘야만 차키 돌려주잖아요. 그럼 수리비 줄 때까지 카센터 주인이 차키 안 돌려주고 못 줘요. 돈 줄 때까지 못 줘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유치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답니다. 그럼 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했으니까 인테리어 공사한 그 사장님이 인테리어 공사비 받을 때까지 이 물건 문 잠가놓고 못 열게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유치권이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많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맨날 소송하고 그거 받기 위해서 2년, 3년 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간단하게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유치권이다. 이게 다 담보물권인 거예요. 결국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받을 돈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이다. 그래서 담보를 어떻게 받고 있다. 해를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 담보를 받은 채권.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라고 불러요? 피담보 채권. 담보가 없는 채권은요. 네, 무담보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가 없는 채권. 어떤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자산으로?
무담보 채권이 더 안전한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더 안전한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이거는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그냥 경매해버리면 되잖아. 담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담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돈만 빌려줬대요. 그럼 일반 채권, 무담보 채권을 갚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보물권을 위해서 피담보 채권을 만듭니까? 아니면 피담보 채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을 설정합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뭐 간단한 건데 예. 암기하려고 들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들고 내가 뭔가 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그냥 생활 속에 있어. 우리 민법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이요. 이게 법률 용어로 바뀌고 하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받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주된 권리예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권리죠?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 주된 권리가 살아있는데 종된 권리가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보물권도 자기 혼자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뭐 때문에? 피담보 채권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혼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물권할 때 한 번 하고 앞으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기타 담보 물권들이 종된 권리다. 담보 물권은 부동산, 동산,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외에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이 시간 이외에는 설명 안 해요. 이거 지금 설명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죠? 요거 하나 설명하는데. 아시겠죠? 예, 딴 생각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 물권이다라고 하는 건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피담보 채권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담보를 제공했는데 이게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했대요. 그럼 2억 받기 참 힘들죠? 그렇죠? 2억 받기 참 힘들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을이 갑한테 2억을 빌려주는 거야. 2억을 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갚을 거야? 우리 빌려줄 때 언제 갚을 거야? 그러면 1년 있다 갚는 되죠? 어떻게 갚을 거야? 잘 그래요. 빌릴 때 잘 안 갚는다고 하는 놈이 있어 없어? 아, 나 갚을지 안 갚을지 몰라. 그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뭐 이 돈들도 안 빌려줘 봤어요? 안 빌려주죠 절대. 안 갚는다고 그러는데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른다는데 돈을 왜 빌려주냐고. 절대 안 빌려줘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잘 갚는다 그런다고. 그죠? 자, 그래서 알았어. 그럼 1년 있다가 잘 갚아야 돼. 그리고 2억 빌려줬답니다. 근데 1년 있다가 얘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데. 그럼 이거 받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요? 받는 방법 제가 이게 맞는 방법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받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가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무릎 꿇고 비는 거죠. 제발 좀 달라고. 원래 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울면서 불면서 마누라가 괴롭혀서 안 되겠다. 빨리 좀 갚아달라고 또 가서 꿇어야 되죠. 꿇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 재산을 조사합니다. 얘 재산을 조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먼저 가압류 먼저 하는 거예요. 가압류해서 2억하고 이자 합쳐서 자신의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을 하는 거죠. 소송을 해서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 채권 증세에 의해서 압류를 통해서 압류하고 뭘 해요? 경매하는 거야. 경매해도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기타 채권자하고 순위에 의해서 자기보다 더 채권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하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 분배당해요. 만약에 이게 3억짜리예요. 3억짜리. 3억 이게 매각대금이 이게 강제경매에서 나온 매각대금이 3억이래요. 그런데 지금 A도 있고 을도 있고 B도 있답니다. A는 3억의 채권이 있고 을은 2억이죠. B는 1억이랍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을이 경매를 실행을 했어요. 경매를 실행했는데 매각대금이 3억 나왔다고.
그러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줘야 된다고. 이걸 안분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 채권액 6억 중에서 2분의 1 차지하고 있죠. 3분의 1 차지하고 있죠. 6분의 1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에서도 2분의 1 열로 나눠주고 매각대금에서 3분의 1, 6분의 1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거 해봐야 힘만 뒤지게 들지 받아봐야 이거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지. 뭐야? 깍두기. 깍두기 2마리 보내는 거야. 어떻게 보내요? 어디로 보내? 깍두기 2마리. 갑에 딸네 집, 갑에 집으로 직접 안 보내요. 옛날에는 집으로 보내면 부인들이 겁을 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인들이 겁내고 숨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부인들이 바보같이 각서 쓰고 막 그랬어요. 대신 거 변제하겠다고. 그런데 요즘엔 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통 벗고 나와요. 한판 붙자고. 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40대 이후 여성들이 우통 벗고 뛰어나오는 게 제일 무섭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데 그 때릴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하다가 이거 잡히죠? 여자들한테 머리채 잡히면 뽑힐 때까지 안 논대. 여자들이. 그래서 깍두기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한국 깍두기만 이거 짧게 깎고 다녀요. 외국 애들은 머리를 길러서 험악하게 보여요. 중국 애들, 일본 애들도. 그런데 한국 깍두기들은 어떻게 해요? 스포츠 짧게 깎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 안 잡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얘들 보내. 그 어디를 보내냐면 딸내미 학교를 보내요. 요즘에 깍두기는 딸내미 학교를 보내. 딸내미 학교에서 딸내미 데리고 실실 와요. 그리고 집 앞에 들어오죠. 딸내미 학교 중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제일 좋대. 중학교 2학년, 3학년 있으면 제일 좋대요. 그럼 걔네들 가갖고 선생한테 협박해갖고 조퇴시켜. 애를. 그럼 선생이 엄마한테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 조퇴시켰다고. 그리고 집 동네 오면 웃돌이 벗어. 그럼 여기 그림 잔뜩 있잖아 이거. 못된 그림. 사랑은 쓰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이렇게 하고 핫브레이크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이러고 그림 그리고 이러고 옵니다. 얘네들. 그럼 그 딸내미 보고 어머 오빠 그림 죽인다 그러면서 그림 문지르면서 와요. 그럼 애 엄마가 보고 어떻게 그날 저녁에 돈 해준대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같이 엮여서 꼴인되는 수가 있죠. 그래, 이런 방법을 취하기 싫으니까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먼저 담보제도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요. 매각대금에서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게요.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이거 해야 되겠어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이거죠. 이거는 복잡해요. 그리고 채권자가 갑하고 짜고서 나타나는 애들도 있어요. 경매 실행하려고 막 덤비면 갑하고 짜가지고 막 지가 개인적으로 차용증 막 이렇게 써주고 막 이런 애들 생긴다고요. 그럼 걔네들도 전부 배당에 참가해. 나도 좀 받을 거 있다 그러고 막 뛰쳐나와요. 그럼 받을까? 진짜 뭐 2억 좀 빌려줬는데 한 1,500밖에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래요. 그리고 얘 재산 압류해서 경매하고 난 다음에 또 받으러 가면 얘가 삽들고 휘둘르지요. 거지 만들어 쓰면 됐지 뭘 또 달라 그러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는 거야. 이거는 좀 부담이 있죠. 또 얘네들이 또 깍두기가 받아다가 다 술 먹었는데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 그죠? 그래요. 그래서 활용하는 게 뭐였어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피담보 채권을 받아내는 굉장히 쉬우면서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공유물의 분할 청구권이다 이런 게 나와요. 공유물을 분할 청구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언제나 제척기간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거 얘기해요. 무슨 청구권 들어가는데, 그쵸? 형성권인 것들, 그래요. 무슨 청구권이라고 불리우지만 형성권인 것들이 있어요. 앞에 매, 분, 소, 증자 들어가는 청구권들, 우리 권리의 종류에서 앞에서 공부할 거라고. 그래요. 매, 분, 소, 증자 들어가는 청구권, 이거는 뭐라고?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라 이렇게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비재산권이에요. 비재산권은 결국은 뭐란 얘기일까요? 신분권입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권리 있죠? 가족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신분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래서 스스로 소멸해버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신분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렸대요. 할머니가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평생 그 아들을 가슴속에 묻고 산대요. 2살 때 애가 아장아장 걷는데 어떡하다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50년이 지났대요. 그 어머니 이제 70대 후반 80이 다 돼 가시는데도 늘 가슴속에 그 아들을 담고 산대요. 어머니들은요. 근데 50살쯤 돼갖고 아들이 한 50년쯤 지나서 아들이 우리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늘 피켓을 하나 만들어 갖고 오지요. 그럼 이분 기억에는 늘 이거야. 뒷동산이 있었어. 오솔길이 있지요. 오솔길이 있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철길이 지나갑니다. 시골 동네에 이거 없는 동네 있으면 나오라 그래. 산에 오솔길 없는 산이 어디 있어요? 이건 무슨 아이고 북벽도 아니고 히말라야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산에 오솔길 없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국의 산엔 어디나 다 오솔길 다 있지. 산길. 우리 한국 산이 막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솔길 다 있어. 그리고 산 중턱은 다 언덕이죠. 언덕이고 이 사람 머릿속에 왜 이 철도는 기억하냐면 워낙 이게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어릴 때도 빵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지나가면서 귀에 엄청나게 자극을 하죠. 여기서 자기네 집은 엄청나게 먼데도 얘 기억에는 엄마 등에 업혀서 다니면서 이게 항상 기억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몇십 년 만에 어머니를 찾습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그러고 해서 피켓을 들고 나오면 다 이 그림이야. 똑같아. 똑같아. 이 그림 들고 나와요. 실제로. 철길 무조건 있어. 그 다음에 산길 쪽에 이렇게 오솔길이 있고 중간엔 밭이 있었어. 당연히 대한민국 산엔 다 밭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솔길 없는 산이 없어. 대한민국에는. 이거밖에 기억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이게 무슨 역인지도 알아야지. 대한민국에 역이 몇 개인데. 그죠? 근데 그 엄마는 딱 보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아들인지. 50년 동안 여기에 묻어놨기 때문에 2살, 3살 때 잊어버렸어도 그 어머니는 딱 보면 안 돼요. 자기 아들인지 안 돼. 아들은 어머니를 보면 모르지만 어머니는 안 돼요. 그게 참 이상한 거래요. 그럼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맞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가갖고 뭐해요? 피를 뽑거나 피를 뽑는 게 가장 확실하다니까 피를 뽑아서 어떻게 유전자 형질 검사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유전자 형질 검사 딱 해서 99% 일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친자 관계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어요? 50년 만에 만났어요. 만약에 신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권리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돼?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럼 그 어머니 쓰러져 죽겠죠? 그러니까 50년 만에 만나도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재산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건 물권자가 물권의 효력 발생을 방해하는 자에게 청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데 제가 아까 이거 나한테 소유권이 있을지 점유권이 있을지 모른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걸 팔에다 차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와서 팔을 비틀어서 뺏어갑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야, 내 시계 내놔 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여기다 두고 간 거 여러분들이 팔에다 차고 다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네 시계 아니니까 내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점유하고 있던 거니까 내놔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물권적 청구권도 결국은 뭐를 보호하게 한 거예요? 물권을 보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물권과 독립해서 스스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뭐하고 똑같아요? 담보물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피담보 채권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소유권은 항구불변에 걸리다. 그래서 스스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자, 소유권 그려볼게요.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처분의 권능,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의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권 중에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은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한 처분, 사용, 수익권을 얘기한다고요. 처분이라고 하는 건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인 거예요. 사용 수익권이다라고 하는 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교환 가치와 이용 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걸 완전한 권리다. 완전한 권리고 전면적 지배권을 갖는다.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항구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권리로서 전면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뭐를 갖는다고요? 항구성을 갖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적 청구권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머리 아플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주로 나오는 게 이거고, 채권적 청구권은 별도로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형, 상, 점. 형이 뭔가 장사하나 보죠? 형, 상, 점이요. 형이 장사하나 보죠? 근데 무슨 장사를 하냐면은 주점을 해, 주점. 형이. 형, 상점. 담에. 형, 상점. 담에. 애들이 주점을 하다 보니까 술 먹고 나와서 전부 거기는 담에다가 이렇게 아마 하는가 봐. 그럼 담에다 해놓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담에 뭐가 있어? 분, 비, 물, 청, 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거는 암기해야 돼. 이건 암기 안 하면 나오면 틀려요. 하지만 암기해 놓으면 나오면 맞아요. 다른 말로 안 바꿔놓거든. 아시겠어요? 자, 다시요. 형, 상, 점, 담, 분, 비, 물청, 소. 물청, 소. 형, 상점, 담, 분비, 물청, 소 하자. 아시겠어요? 자, 어느 정도 암기됐죠? 네? 형, 상점, 담에, 분비, 물, 청소하자. 됐죠? 자, 지워버릴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죠? 안 썼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쓰는 것보다 여기서 제가 지우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 기억을 되살려갖고 한번 해보는 게 10배 이상 효과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써가지고 갖고 복습 못해. 여기서 하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그치, 됐잖아. 다시 한번 뭐요? 분비, 물청소 하자. 네, 물청소 그래요. 뭐라고요? 형, 상, 점, 담, 분, 비, 물청, 소 이렇게 했잖아요. 이 형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한 번 더 해봐요. 그래 됐잖아요. 형, 상점, 담, 분비, 물청소. 아시겠죠? 형이 무슨 장사한다고? 주점. 그래. 형, 상점, 담에, 분비. 뭔가 애들 지저분하는 거 이렇게 지저분한 짓 하는 거 이렇게 좀 떠오르죠? 그래요. 지저분하면 어때? 우리 암기하면 되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 용익물권 안 들어가 있잖아. 용익물권이야. 형, 상점, 담, 분비, 물, 청소. 용익물권 없다, 그죠?
용익물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20년 용익물권. 아시겠죠?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그래서 저당권 그러고 나왔다고. 저당권 뭔데요? 담보물권이잖아요. 지웠다 그죠? 저당권 담보물권이었죠? 저당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물질권이 뭘로 바뀌었다고? 질권. 그 다음에 유치한 채권, 유치권. 그죠? 네, 물론 걱정 안 해도 돼. 요거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끝나요. 뭐요? 형, 상점, 담, 분비, 물청, 소. 이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이에요.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된다고. 그리고 뒤에 거 몰라도 돼. 앞에 거만 가지고 해도 자동적으로 나중에 암기될 거라고. 형성권이 뭔지, 상린권이 뭔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뭔지, 점유권이 뭔지 이런 것들은 권리를 알고 나면 형상점, 담, 분비, 물청, 속 이거만 알면 그냥 쭉 암기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다음번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고? 느낌 아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자, 소멸시효제도 이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는 권리를 빨리빨리 행사해서 권리관계를 빨리빨리 안정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소멸시효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무관계 조속한 뭐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여기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요거는 나중에 해요. 요거 소포중 변강. 소포 안에 들어가 있는 똥이 단단해진다. 소포중 변강. 그래서 나중에 암기시킬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이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이다. 그래서 법정기간이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산관계에만 적용되고 비재산권엔 적용된다 안 된다? 50년 만에 어머니 만나면 아주머니라고 불러? 어머니라고 불러?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재산권, 즉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관계에만 소멸시효가 있는 거예요. 또 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넘겨보시면 소멸시효의 요건이 있죠. 요건이요. 일단 소멸시효 대상 봅니다. 자, 소멸시효 대상 그래.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무슨 권이다? 재산권이다. 신분권,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적 권리는 소멸시효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야. 내가 내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내 인격권이 소멸합니까? 소멸하는 거 아니죠? 내 인격권은 누구에게 승계시켜 줄 수도 없죠. 내 인격 너 가져. 가져집니까? 내 인격을 너 가져라 그러면 너가 가져지냐고. 안 가져지죠? 우리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너는 내 거야. 그래. 그렇다고 너가 내게 됩니까? 그럼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우리 기억도 못 하겠죠? 도대체 그때 왜 그랬나 몰라, 그죠? 그런 일만 안 했으면 지금 좀 자유로울 텐데. 자, 예, 농담이고요. 그 밑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보니까 형, 상점, 담, 분, 비, 물청, 소, 등기청구권은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예, 요거만 일단 먼저 암기하십니다. 예, 등기청구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나오죠.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거기 보시면 돼요. 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의 의미는 권리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기산이 된다 하는데 이 기산점이라는 얘기는 권리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권리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이 경우엔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법률상 장애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법률상 장애라는 얘기는 갑자기 그 권리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 법률행위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지금 행사하지 말고 언제 하자? 10년 있다 하자. 이럴 수 있죠. 지금 하면서 내가 돈도 3년 있다 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럼 3년 있다 하자. 지금 계약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투기지역 같은 데서 5년 동안 거래가 제한이 되니까 지금 매매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하자? 5년 후에 하자. 이렇게 계약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가 법률상 제한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왜? 아직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으니까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 다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야. 법률상 장애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다 줬어요. 매매대금 다 줬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딴 사람에게 또 팔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나? 그래서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애가 아파서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있었대요. 애가. 아니면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질환이 생겼대요. 아니면 뭐 같은 얘기야. 치매가 걸렸다 이런 거야. 아니면 잊어버렸대요. 뭐 정신질환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게 생겼대. 이거는 권리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아니죠. 권리 행사인데 사실상 장애야. 병원에 입원했다가 10년 만에 깼대요. 이거는 권리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소멸시효 어떻게 한다고요? 진행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자, 밑에 거 괜히 얘기했나? 자, 다시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의미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법률상 장애가 없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돼 나가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해버립니다. 여기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런 건 다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 뭐죠? 사실상 장애인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진행된다고. 법률상 장애는 없는 걸로 봐.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장애는 없는 걸로 봐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진행이 된다. 이게 되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지금 매매대금 다 주고 내일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러 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애가 쓰러져갖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깨어났다고. 그럼 병원에 있었죠? 이건 개인적인 사유지 법률상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고? 진행돼 나간다. 그래서 권리는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등기 청구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거기 양쪽 가로 3번에 보이시죠? 그다음에 거기 4번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요거는 나중에 암기해야 돼. 이거는 지금 암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쉬었다가 소멸시효 기간 이거부터 하겠습니다.